시장에서는 역시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안에 반도체하고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특히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대 250%까지도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물론 순차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였죠. 이 한마디 시장은 긴장을 하는 모습이, 그리고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또 언급을 하긴 했는데 폐쇄적이었던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를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 우린 폐쇄적이지 않은데 이거는 그냥 립 서비스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은 7월 서비스업 PMI 구매관리자 지수가 1위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그 PMI라든지 이런 지수들은 확장 위축을 볼 때 그냥 50을 기준으로 50보다 위면은 확장, 50보다 아래면 위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얼마 전에 제조업 지수가 나왔었는데, 제조업 지수는 원래 미국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이전에 얘기를 했는 것처럼 소비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제조업 지수보다는 서비스업 지수가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서비스업 지수도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 지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부담감을 있죠. 물가 지수는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고용이 좀 안 좋게 나왔을 때 바로 우리가 체크를 했던 부분이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부분이 지금 살짝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가 지수가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참고 단지 이제 기술주 실적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AI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팔란티어 실적이 역대급 실적, 매출이 거의 한 48% 정도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굉장히 비싼 건 좀 부담이 되지만 여전히 회사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 불확실성, 이제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을 보게 되면 시장이 한번 부러진 건 보이죠, 그렇죠? 추세는 부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번 반등이 이전 고점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우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무너지거나 그런 식의 모습은 최소한 5종 존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좋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확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제 이제 반등을 했고, 보면 어느 정도 지켜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는 끌고 가봅시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할 때 전일 저가를 깨지지 않으면 긍정적이지 않다, 긍정적이다, 깨지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렸죠. 그걸 고점까지 갈 수 있는지만 계속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그렇죠. 전일 고가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나쁘지 않죠, 그렇죠? 오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 고점까지 어떤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식 랩소디 시간에 시장이 관세 부분에서 어느 나라가 더 유리한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에 비해서 유리한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그 나라하고의 경쟁을 하고 있는 산업은 어떤 산업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한번 해드리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관세 프로를 맡고 있는 중국보다는 15%를 맡고 있는 우리가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거기 안에서 종목으로 2차전지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참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보이고 있는 종목은 APR이 저번에 한번 이게 이렇게 저점이 한번 낮아지는 모습이 있어서 좀 찝찝한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냥 돌려내는 모습이고 돌파해내는 모습이죠. 사실은 이거는 아래쪽 확장에서 돌파하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부분에서 대량 거래 터뜨렸던 가격권 체크를 하고,
하더라도 요 대량 거래 터진 가격권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만 6천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참고 한국전력도 어느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현대글로비스 강세. 우리가 자동차도 사실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렇죠? 관세 부분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등지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부품 조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세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렇지 않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완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따로 협정된 관세가 아닌 캐나다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나쁘지 않다. 특히 한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글로비스가 8% 정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현대건설이 지금 추세를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잠시 언급은 해드렸었는데요. 쉽게 생각을 하면 현대건설이 기존의 어떤 우리나라 주택 경기라든지 하는 부분은 라고 하더라도 내 또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단기로 종목들 보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중이고요. 카카오는 좀 많이 불안한 건 아니고 여기가 지금 관건인데 추세를 넘느냐 못 넘느냐가 관건입니다. 혹시나 이게 부러질까 싶어가지고 무섭긴 한데요. 안 무너지면 이중을 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하다가 뺐는데 무서워서 사실은 갑자기 훅 무너질까봐 지금은 이중 부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돌파하면 이중이 되고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면은 그냥 하방으로 가는 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이중이 만들어지면 실패하더라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이전부터 마지노선은 53,500원이니까 53,000 이탈가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그 다음에 삼성 E&A 대한항공도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 이건 거의 박스 정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박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 박스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밑에까지 밀린다든지 중간에 이게 추세를 타는 걸 갖다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타이밍은 올 수 있으니까 사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관심 종목으로 잡아 놓으시고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 SK 미래에셋증권 SDI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마린 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소일, KTNG, KB금융, 키움증권 이렇게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보이고요. 기회가 오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강세가 추세선에 부딪혀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사실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고요. SM 정도가 됐고 디어유가 타이밍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BSP,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리가캠바이오, 휴젤, 강세 움직임, 파마리서치도 계속 하고 있고요. 폼텍코리아, 펩트론 이런 종목들 강세 움직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로 종목을 매수하기엔 종목들 많죠. JYP 엔터도 보이면서 요 선까지 왔네요. 그쵸? 근데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JYP 엔터는 원래가 지금은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중에 여기 지금 잠깐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하니까 한번 그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택은 여기 안에서 박스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멈췄다 다시 가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니까 기억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만이에요. 아직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고 타이밍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덕산네오룩스는 48,000원 돌파하면 단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이 강세가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힘든 부분들도 있긴 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시장 대응 잘 하면서 이번을 우리가 현금화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지 아닌지 잘 체크를 하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